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은 제 116회 전산세무 2급 실기 기출문제 문제 3번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펼쳐 주시고요. 우리 첫 시간에 일반 전표 입력할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24년 귀속으로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세무사회에서 다운받으셔도 24년, 우리 교재도 24년. 근데 문제풀이는 세법에 맞게 25년 세법에 맞게 올바르게 고쳐놨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참고를 하시고 문제풀이에 반영하시고요. 자, 일단 부가가치세 신고서 관련해서 첫 번째 문제가요. 6점 배점으로 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문제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4점 배점으로 해서 대손세액공제 신고서인데 자세히 보실 게 1번은 일기 확정이고요. 2번은 이기 확정이라서 서로 연관관계가 없습니다. 따로따로 하시면 되는 문제예요. 이걸 1번 풀고 2번을 풀어야 될지 그냥 따로따로 상관없이 각자 풀어도 될지, 그러니까 이게 두 문제가 연결되어 있는 문제가 가끔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같은 과세 기간인지 확인 꼭 하셔야 되고, 지금 이 1번과 2번 문제 3-1번과 2번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1기 거, 2기 거 따로따로니까 각각 따로 채점이 될 거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자, 1번 읽어볼게요. 다음의 자료를 토대로 2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매출 자료가 있고요. 매입 자료가 있고 유의사항이 있어요. 하나씩 손으로 짚어가면서 입력하실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프린트나 교재 갖고 계시다는 전제하에 하나씩 체크해 볼게요. 일단 신고서를 1기 확정이니까 날짜를 4, 5, 6월 체크하셔야 되겠죠. 날짜는 4월 1일에서 6월 30일자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04010630 이렇게 체크하시고요. 자, 매출 내역의 첫 번째 점이 지금 3개가 있죠. 하나, 둘, 3개가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꼼꼼하게 입력해 볼게요. 세금 계산서 발급분 과세 매출 공급가액 2억 원에 2천만 원. 그래서 이 1번 칸에 입력하는 게 2억 원에 2천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이 세금 계산서 발급분이 5천만 원어치가 공급가액 기준으로 포함되어 있대요. 잠깐만요. 우리는 주식회사입니다. 법인이죠. 그러면 종이로 발급하면 1% 가산세가 있어요. 그럼 가산세 클릭하셔가지고요. 가산세 세금 계산서에 세금 계산서를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안 하고 종이로 발급했다 그러면 1% 가산세잖아요. 그래서 가산세를 뭐 어느 칸에 넣어도 사실 실무에서는 큰 상관없이 금액만 정확하게 가면 되는데 사실 1%짜리가 완전히 종이로 발급했다 그러면 완전히 발급 안 한 건 아니고 종이로 발급했으니까 마치 지연 발급이나 부실 기재와 비슷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완전 미발급은 아니고 전자로 발급 안 하고 종이로 발급했다 그러면 시험 문제 답은 보통 한국세무사회에서 그동안 답으로 했던 게 62번 칸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통으로 62번 칸에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을 해야 되는데 종이로 발급했으면 62번 지연 발급 칸에다 입력하자. 왜냐면 1%짜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금액 5천만 원에 부가가치세 5천만 원 공급가액에 곱하기 1% 가산세가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종이 세금 계산서 발급에 대한 가산세 체크했고요. 나머지는 모두 전자발급이래요. 그럼 됐고. 자, 당사의 직원인 홍길동에게 경조사와 관련하여 연간 10만 원 상당의 제품을 무상 제공했어요. 경조사와 관련해서 10만 원 상당이다. 그러면 만약에 15만 원이다. 그러면 5만 원은 과세 표준을 잡아야 되지만 이거는 우리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직장 체육비, 직장 문화비 이런 거, 직장 연회비 이런 것처럼 경조사 또 생일 2개, 회사 생일, 내 생일, 그러니까 회사 창립기념일과 사원 생일, 그 다음에 명절 2개, 설날과 추석 선물 각각 경조사 따로, 설날 추석 합해서 따로, 생일 회사 생일, 내 생일 따로 이렇게 각각 10만 원씩까지는 공급가액 기준으로 시가 기준으로 10만 원까지는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적 공급으로 안 보는 거니까 이건 입력하시면 안 돼요. 자, 대손이 확정된 외상 매출금이 165만 원이고 부가가치세 포함이니까 165만 원을 나누기 1.1 하면 대손세액은 자, 공급가액 150만 원에 부가가치세 15만 원짜리가 나와요. 그래서 대손세액 공제는 8번 칸의 세액에 마이너스 15만 원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뭐 어렵지 않죠.
자, 매입자료 수취한 매입세금 계산서는 공급가액 1억 2천만 원에 부가가치세 1,200만 원이다. 근데 승용자동차가 있고요. 배기량이 1000cc 이하니까 이거는 공제 가능한 경차라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이고요. 거래처 접대 목적이에요. 고정자산은 아니지만 접대 목적이에요. 그럼 매입세 불공제 대상입니다. 네, 이게 지금 수취한 매입세금 계산서 1억 2천만 원에 포함되어 있는 거래 내역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그랬으니까 별도로 있는 내용이 아니고, 그럼 일단 매입세금 계산서가 일반 매입이 1억과 그 다음에 여기 공제 가능한 승용자동차 2천만 원, 이게 1억 2천이 이 2천만 원과 일반 매입으로 쪼개지는 거라서 얘가 1억, 아이고, 자 100 플러스 1억 원 하고요. 고정자산 매입이 2천만 원짜리 이렇게 하시고, 자 그래서 숫자를 매입 쪽은 써야 돼요. 그래서 1,000만 원, 그 다음에 고정자산 매입 200만 원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는데, 그중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있었죠. 접대 관련. 그거는 옆에 칸에다가 50번 칸은 전액 불공제, 51번 칸은 안분. 50번 칸이죠. 전액 불공제니까 500만 원에 부가가치세 50만 원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안분이 아니고 전액 불공제니까 50번 칸에 입력하시는 거고요. 나머지는 일반 매입분이다. 자,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하고요. 불러온 자료는 무시하고 입력하는 거고, 전자입력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직접 했어요. 그러면 자, 경감공제세액에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밖에 경감공제세액에 여기에 만원,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만원을 집어넣어 주셔야 됩니다. 되셨죠? 그러면 여기에 18번에 그 밖에 경감공제세액에 만원이 잡히고요. 따라서 총 토탈 금액인 884만 원을 이번에 납부하면 되는 거예요. 되게 다른 때에 비해서, 다른 회차 기출문제에 비해서 되게 간단한 유형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려운 거 없이 제대로 입력하셨으면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었고, 저장하시고 나서 닫기 누르고 빠져나가시면 우리 3-1번 문제는 끝난 거고요. 자, 3-2번 문제입니다. 24년 2기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 그러면 자, 대손세액공제 신고서는 부속명세서 아래쪽에 있습니다. 대손세액공제 신고서가 2기 확정이니까 날짜 어떻게 하셔야 돼요? 10월에서 12월 체크를 하셔야죠. 그쵸? 날짜 체크하다가 실수할 수 있으니까 날짜 체크부터 먼저 정확하게 해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 우리 2024년 10월 5일 거부터 밑에 있는 4가지 건수 중에서 입력 가능한 거를 입력하고, 대손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걸 입력하고, 아니면 입력 안 하는 거예요. 자, 대손 확정일이 10월 5일이다. 여기도 10월 24일이다. 자, 12월 9일이다. 5월 19일이다. 근데 부도 발생일이 좀 요주의 대상이고요. 자, 대손이 확정이 2기 중에 됐기 때문에 위에 거 2개는 당연히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거고, 자, 유형자산 매각대금이나 외상매출금에 대해서 처리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유형자산 매각대금이 일단 개정 과목으로는 매출채권이 아니지만, 특별히 다른 말이 없을 때는 모든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이게 뭐냐면 이 미수금에 대해서 1,100만 원의 채권이 생겼을 때 100만 원을 국가에 갖다 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힌트예요. 아셨죠? 그래서 미수금에 대해서 유형자산 매각대금 1,100만 원을 대손금으로 하면 이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고요. 자, 외상매출금 이것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왜? 소멸시 완성. 이건 파산 종결이 된 거고, 이건 소멸시 완성이고. 근데 이제 5월 19일 거하고 12월 19일 거가 문제인 게 부도 발생이래요. 부도 발생은요, 부도가 발생하고 6개월이 이상이 지나야 대손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5월 달에 부도가 발생했으면 6개월이 지난 시점인 11월에 대손이 확정된 거죠. 그래서 이 받으러움에 대해서는요, 자, 부도가 발생했는데 2기에 대손이 확정된 거고, 이거는 밑에 거, 우리 주 비하에 대한 거는요, 이번에 대손이 확정되지 않고 분명히 부도 발생은 24년 12월이지만 다음 연도 상반기에, 다음 연도 6월 18일이나 6월 19일에 대손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플러스 6개월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만? 부도 발생한 것만.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이거를 입력하면 안 돼요. 주 비약 걸 입력하면 안 되고 나머지 세 개를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면 된다. 미수금이 됐건 외상매출금이 됐건 바드럼이 됐건 이게 메인 매출 전표를 최초에 입력했을 때 매출 코드로 들어갔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과세가 되었던 거다. 그러면 세금을 돌려주는 대손세액공제라는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 개 다 입력을 할 거예요. 대손세액공제 신고서 10월에서 12월자에 자 이거 위에서부터 대손 입력하실 때는요. 지금 당초 공급이라고 대손 확정일 두 개를 적는 겁니다. 당초 공급일 여기 이거하고 대손 확정일 이거 두 개를 적는 거예요. 순서대로 여기다 보면서 할까요? 그러면 당초 공급일이 2023-0503인 거가 2024 10월 05일 요렇게 하시면 되고 대손 금액 옆에 1,100만 원이죠. 그죠? 대손세액 하시고 자 거래처 코드 조회하셔서 이거 회사가 가경이었죠. 주 가경 하시고 대손 사유가 이거는 파산이었잖아요. 파산 절차가 끝났다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거 밑에 거 요거 21년 10월 10일 2021년 10월 10일 날 당초 공급을 했는데 대손 확정은 2024 10월 24일 날 대손 확정이 된 겁니다. 금액은 문제에서 2,200만 원이라고 줬고요. 대손세액이 200만 원으로 계산이 되고 자 여기서 거래처 코드 조회하시거나 여러분은 키보드에서 F2 누르셔갖고 용암이라는 회사 하시고 이건 소멸시효가 완성된 거죠. 그렇죠? 하시고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자, 부도 발생한 거 중에서 24년 5월 19일 날 대손 발생한 거. 근데 보세요. 그러면 당초 공급은 2024 4월 8일이고요. 근데 대손 확정이 부도 발생일이에요.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거예요. 6개월이 지난 거예요. 그럼 보세요. 부도 이게 이제 이거는 거의 이론 문제인데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지나야 돼요. 그러면 부도 발생일에 다음 날부터 카운트해서 6개월이 2024년 5월 20일부터 시작해서 딱 6개월이 11월 19일이고요. 이상이 지난 날이 돼야 되니까 1일을 더해서 2024년 5월 20일 요렇게. 그래서 대손 확정은 5월 20일 2024 11월 20일 요렇게 죄송합니다. 11월 20일 이게 제일 어려운 파트예요. 이건 거의 찾기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지나야 된다. 그래서 6개월이 되는 날이 아니고요. 6개월 이상이 지나야 되니까 자 원래 부도 발생일이 5월 19일 그럼 그때로부터 6개월 하면 5월 18일 5월 20일부터 다음 달까지 딱 한 달이 되려면 6월 19일이잖아요. 그래서 6월 19, 7월 19, 8, 9, 10, 11월 19일에 지난 날이어야 되니까 11월 20일이 돼야 된다. 이게 이제 되게 어렵습니다. 하시고 대손금액 1,650만 원. 자, 1,650만 원. 하시고요. 그러면 대손세액이 150만 원이고 거래처 코드는 개신이다. 라는 거. 주 개신. 잠시만요. 여기서 코드 조회하셔가지고 주 개신. 자, 이렇게 하시고 요건 부도로부터 6개월 경과한 거죠. 이렇게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이제 저처럼 막 화면 안 보고 그냥 입력했다가 오류 내지 마시고 화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토탈 450만 원 공제 대상 금액이 집계가 되고요. 이게 나중에 부가가치세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8번 대손세액 가감의 세액란에 마이너스 450으로 들어가겠죠. 네, 그래서 뭐 그렇게 신고서에 반영은 될 건데 이 문제는 저장하시고요. 이 문제는 그냥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세요 하고 끝났으니까 거기까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문제는 별표 3개짜리 어디? 네, 부도 발생일이 5월 19일인 경우에 대손 확정일이 언제인가? 11월 19일 하면 딱 6개월이니까 지난날 하면 11월 20일이 입력해야 될 날짜이다. 그게 제일 어려운 관건이었고 이거는 거의 맞추라고 준 문제라기보다는요. 거의 틀릴 거 알고 주는 문제예요. 그래서 다른 거 뭐 이제 4점짜리라서 아마 부분 점수가 입력 대상이 3개잖아요.
부분 점수가 하나씩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2점 정도는 위에 거 두 개는 입력 어렵지 않으니까 그 어렵다고 다 포기하지 마시고 입력할 수 있는 거는 특히 부가가치세하고 원천징수는 입력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입력해 보셔야 돼요. 되셨죠? 자, 1번과 2번 중에 오히려 1번이 쉽고요. 2번이 조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2번에 별표 하나 쳐 놓으시고요. 별표 크게 3개 쳐 놓으시고 이거는 그 중에서도 여기 5월 19일 거래에 대해서 뭔가 형광펜 같은 걸로 이제 좀 진하게 테두리 박스 뭐 이런 데 네모에다가 테두리 이렇게 진하게 해 놓고요. 이거는 앞으로 절대로 틀리지 않도록 날짜 연습을 좀 하자.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중에 좀 오랜만에 좀 특이한 유형이 나왔습니다. 열심히 복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결산 자료 입력 관련된 문제를 풀게요. 이번 시간 수고하셨습니다.